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4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 되죠. 이게 이제 단원마다 좀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좀 맘만 먹으면 지금까지 앞에 공부 열심히 좀 안 한 친구들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1단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2단원 영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4단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따로 이제 별도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좀 잘 따라오는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선생님 굉장히 고맙지만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친구들 선생님 마음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열심히 힘내라고 선생님 또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조하면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능력자 확인 단답형 세 문제 내드렸는데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계층을 정하는 여러 가지 지위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이런 현상을 갖다가 자 무슨 현상? 지위 불일치 현상이다. 베버의 계층론에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 분배 근데 서열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런 현상을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계층은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본다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자 무슨 논이다? 갈등론이다. 그래서 단답형 세 가지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사실 사회 계층, 그러니까 사회 이동 있죠. 계층을 이동하는 것과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 시간에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을 갖다 공부를 했죠. 근데 우리 정해져 있는 이제 그 강의 분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은 이번 시간에 좀 보충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하고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충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 시간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갖다가 자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기능론, 갈등론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기능론, 갈등론이 있는데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자 어떠한 사회적인 기능을 갖다가 하는지를 우리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정리를 갖다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회 불평등 현상이 하는 사회적 기능은 자 먼저 기능론 입장에서 본다면 자 기능론은 뭐예요? 누구나 능력과 노력을 다하게 되면은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분배받을 수가 있다. 더 타인에 비해서 더 좋은 것들을 갖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능론이기 때문에 누구나 최선의 노력을 갖다가 다하게 된다. 그래서 구성원의 또는 집단의 자 무슨 노력? 최선의 노력 또는 최선의 기능을 갖다가 다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된다? 발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전 시간에 좀 웃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 잘 되라고 선생님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간다든지 슈퍼모델에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도 좀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너 무엇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때 각자의 친구들이 자기의 꿈을 갖다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뭐 100명에 1명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 중에 1명꼴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능력이 이제 자기 재능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불평등 이 현상에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갖다 가져가기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제 전제로 깔았던 능력을 잘 찾아서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각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에 잘 그 사람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이나 집단을 갖다가 자 어떻게 한다? 적재적소에 자 배치할 수가 있다.
있다라는 것이 기능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갈등론에서 이제 보게 되는 자, 사회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원래 이 갈등론은 모든 사회 불평등 현상이 기득권이 기득권을 위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 불평등이 그대로 존재를 갖다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회 구성원과 대립과 갈등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구성원이나 자, 집단에 있어서의 대립과 갈등을 갖다가 많이 유발시키게 되고요. 오히려 이것은 사회 발전에 자, 뭐를 갖다 가져온다? 장애를 갖다가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현상의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요. 그다음 갈등론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 불평등 현상 자체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센스 있게 알아채면 우리가 문제를 갖다 풀다 보면 정확한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를 갖다 잘 파악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는 센스를 좀 키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센스는 문제를 많이 풀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선생님 저는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자꾸 틀려요. 이 친구들은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선생님 뭐가 나오도록?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토가 나오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질리도록 물리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말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친구들 만났다 그러면 좀 더 격한 말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양으로 좀 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이제 본격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계층의 이동,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를 공부를 할 건데요.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오늘 공부하는 사회 계층 구조는 주로 표분석 문제로 나와서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 개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개념 정리하고 우리 늘 주는 능력자 확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간단한 단답형이나 OX 형태가 아니라 보기 문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보기 문제는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관이 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의 방향을 그쪽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길잡이 문제니까요. 오늘 개념 잘 들으시고 능력자 확인 문제까지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회 이동을 갖다가 정리를 할게요. 사회 이동. 사회 계층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회 이동은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 기준으로 사회 이동을 갖다가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 이동은 사회 이동의 방향. 자, 방향을 갖다가 두고 첫 번째는 자, 무슨 이동과 수직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 이동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보통 수직 이동하게 되면은 화살표를 갖다 요렇게 이제 그려주게 되고 수평 이동은 자 이렇게 말 그대로 수평의 위치에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얘기한 사회 이동은 계층의 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르크스의 우리가 계급론이라고 해서 유산자, 무산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베버에서 우리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런 개념을 갖다 머릿속에 좀 생각하시고 수업을 갖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평 이동을 갖다가 보면요. 이 수평 이동은 동일한 계층 내의 이동을 갖다가 수평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동일 계층 자, 내의 이동을 갖다가 우리는 수평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대표적인 예로는요. A 학교 선생님이 자, B 학교로 전근을 갖다가 가게 돼요. 보통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엔 다른 학교로 가서 또 근무를 갖다가 하시게 되죠. 전근 가셨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몇 년 만에 찾아갔는데 스승의 날 선생님 다른 학교로 옮기셨어.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들을 때가 있죠. 근데 A 학교에서도 평교사였는데 B 학교에서도 평교사예요. 이런 경우는 동일한 계층 내에서 이렇게 직장의 어떤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수평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례 이해는요, 뭐 A 회사를 다니던 갑이 B 회사로 이직을 했다. 이런 경우도 수평 이동이 되고요. 누가 봐도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게 정확하게 동일한 계층 내에서 이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막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죠. 누가 봐도 비슷한 계층이다. 거의 동일한 계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충분히 수평 이동을 갖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미묘하게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차이로 사례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수평 이동의 의미를 갖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혼동할 수 있는 거,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무슨 이동이 되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직 이동입니다. 사실 이 수직 이동을 선생님 화살표 방향을 위아래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해놓으면 위로 가는 걸 갖다 우리는 무슨 이동이다? 상승 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무슨 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강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 수직 이동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승 이동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직 하면은 뭔가 비상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성적의 수직 상승 이렇게 하면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이것만 생각을 갖다 하다 보니까 하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우리 친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직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승 이동과 무슨 이동이 있다? 하강 이동이 있습니다. 상승 이동은 좀 좋죠. 사례만 봐도 좀 기쁩니다. 이게 평사원이었는데 이 평사원이었던 아무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아니면 평사원으로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갖다 했는데 그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뭐 국내 100대 기업으로 성장을 갖다 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회적인 있어서의 어떤 위치가 상승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동의 사례로는 이 수직 이동은 일단은 다른 계층, 그렇죠? 다른 계층 간 이동이다 라고 보고요. 평사원인데 사장이 됐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몇 년 안 돼서 그 능력을 갖다가 굉장히 잘 평가를 받아서 사장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강 이동도 있어요. 원래 높은 사람이었는데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 높았는데 낮은 계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뭐 재벌 또는 아니면 회사 대기업의 어떤 사장이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빈민층으로 산다든지 노숙자로 전락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혁명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혁명 때 왕족이라든지 귀족 이런 신분들은 훨씬 더 자기네들의 어떤 신분보다 더 낮은 신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층민으로 전락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슨 이동의 사례가 된다? 하강 이동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수직 이동에는 이렇게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 있고 나는 상승과 하강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강 이동과 상승 이동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좀 하시면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다. 두 번째, 이쪽으로 올게요. 우리 사회 이동의 기간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동의 기간은 첫 번째는 세대 내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 간의 이동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 보통 직계 혈족끼리 이렇게 혈이 연결되는 걸 갖다 우리는 세대라고 이제 쉽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를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세대 내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한 세대 내에서 계층 사회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대 내 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한 세대다 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개인의 일생을 갖다가 통틀어서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일생. 자, 일생 동안 이루어진 이동을 갖다가 세대 내 이동이다 라고 보겠죠. 앞에서 먼저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평사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 어떻게 됐다? 나중에 사장이 됐다. 자, 한 세대 내에서 계층의 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세대 내 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대 간 이동은요. 자, 말 그대로 두 세대 이상 간의 자 계층의 이동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세대 간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두 세대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와 나 이렇게 되겠죠. 두 세대. 또는 두 세대 이상이니까 할아버지와 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자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버지에 있어서의 사회계층이 제시가 돼요. 가난한 농부였대요. 그런데 자 어찌어찌해서 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회계층을 갖다가 획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두 세대 이상의 계층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계층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예를 들면 계속 사장님이 나오네요. 나는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가난한 농부와 나의 어떤 지위 바로 세대 간 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할아버지는 천민이셨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할아버지는 천민이었는데 나는 뭐 또 한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이런 경우. 자, 그래서 두 세대 이상 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사회 이동을 세대 간 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 이동의 원인을 갖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사회 이동의 원인이 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였다. 뭐 개인이 뭐 능력을 갖다가 열심히 발휘했거나 노력을 열심히 발휘했거나 또는 열심히 노력을 안 했거나 여하튼 개인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갖다 무슨적 이동이다 라고 얘기한다. 개인적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의 원인이 개인에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뭐가 된다? 사회 이동의 원인이 구조적 이동이 되겠네요. 이 구조적 이동이 실제로 이렇게 사례화돼서 문제가 좀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적 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1997년에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 위기 때 정말 멀쩡하게 이렇게 대기업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회사를 갖다 막 다니고 있었는데 IMF 위기가 오면서 그 잘 나가던 대기업들도 부도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겠고요. 이 실업이 이제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경제 위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 무렵에 이제 막 원서를 넣고 회사 직장을 갖다가 구하던 많은 이제 그 막 정말 그 대학을 졸업한 어떤 취업 준비생들이요. 원서가 없어요. 모든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갖다가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원서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채용을 갖다가 하는 어떤 공고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의 개인의 능력과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자 계속 취업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실업자의 어떤 그 위치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구조적 이동이다. 그래서 IMF 때 실업 자가 된 경우나 또는 구조적 이동 같은 경우는요. 신분제가 폐지가 됐죠. 신분제가 왜 전 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오면서 신분제들이 폐지가 되면서 뭐 천빈의 신분이었는데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바로 어떤 것들에 이제 해당하게 된다. 바로 구조적 이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경우 아니고 나서는 혁명에 의해서
자, 사회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선생님이 앞에서 먼저 이제 설명을 갖다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왕족과 귀족들이 뭐 죽임을 갖다가 당한 대상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하층민으로 많이 전락을 갖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 계층 이동을 한 것은 개인적 이동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이동일까요? 그렇죠. 구조적 이동에 해당하겠죠. 사례가 하나가 제시가 된다고 해서 단순하게 딱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동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또는 사회 이동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사진 자료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 뜰 건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거 우리 모두 극장에 가서 한 번씩은 봤을 법한 영화이지요. 또는 책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해리포터. 근데 이제 해리가 너무 컸어요. 지금은 해리가 너무 성인이야, 청년이죠. 근데 이때 당시 해리는 너무 귀여웠어요. 선생님도 해리포터를 보고 어우, 또 저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을까? 그래서 저 때 당시 이제 해리포터처럼 동그란 안경 끼고 다니면 너무 유명하니까 저 영화가 다들 뭐 해리포터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자랐지만 이 해리포터를 쓴 작가의 어떤 사회적 위치의 이동과 관련된 것이 우리 자료탐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갖다가 이제 기르면서 자, 어떻게 했다? 열심히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보수를 갖고 자, 이런 이야기를 썼다. 뭐 이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은 자기 자식한테 책을 사줄 돈이 없어서 자기가 뭐 했어요? 직접 써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작품이 너무나 히트를 갖다가 치게 돼서 계속 뭐 해리포터 1, 2, 3 뭐 해서 우리 뭐 불의 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시리즈별로 갖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이런 류, 이런 판타지류의 소설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점점 히트를 갖다가 치면서 엄청난 이제 세계적인 갑부의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돈을 많이 벌은 인물이 이제 자료탐구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자료탐구 자체를 보게 되면 그 작가가 어떤 계층 이동을 했는지의 사례가 나오게 되죠. 일단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했으니까 개인적 이동이 될 거고요. 자, 상승 이동했죠. 못 살았는데 잘 살게 됐어요. 그럼 일단 무슨 이동했을까요? 수직 이동했죠. 잘 살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가로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명예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직 이동, 그 다음에 상승 이동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 일생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세대의 이동도 있고요. 우리 자료탐구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제 잘 사는 부모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지금 현재 이 작가의 위치하고 비교를 갖다 하니까 두 세대 간에도 계층의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세대 간 이동 이런 식으로 자료탐구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탐구 보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요 개념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갖다가 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이동 파트가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이죠. 사실 표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으로서 사회 계층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갖다가 해야 돼요. 선생님과 열심히 사회 계층 구조를 완벽하게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계층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사회계층 구조의 의미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사회계층 구조는 우리 앞쪽에서 무슨 현상 배웠냐면요.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사회계층화는 사회적 자원이 개인 집단의 차등 분배돼서 그것이 서열화가 나타나게 되면 우린 이것을 사회계층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열화된 그 상태가 굉장히 고착화됩니다. 굳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고착화가 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사회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회계층 구조의 의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계층 구조가 뭔지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구조라고 하는 건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뭐 또는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뭐 머핀 같은 것들도 많고 쿠킹 같은 것들도 만드는데 그런 거 만들 때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는 뭐 이렇게 뭐 밀가루를 갖다 붓는다든지 뭐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얼릴 때 거기 들어간 재료를 붓게 되면 그 틀 모양대로 굳어지게 되죠. 이런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 우리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회 계층 구조, 사회 계층이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일정한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 계층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회 계층 구조를 우리 베버의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체 사회를 상류층과 그다음에 중류층과 그다음에 하류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갖다가 두고 일정 부분 여기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갖다가 설정해 놓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중하에 있어서의 어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사회계층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중하의 상대적 비율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상대적 비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본격적인 계층 구조의 종류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계층 구조의 종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층 구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 평등형이다 라고 하는 계층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무슨 형이다? 계층형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완전 평등형은 말 그대로 전체 사회 구성원이 평등한 하나의 계층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 평등형입니다. 만약에 선으로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모두가 똑같아요. 달리기 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어떤 친구는 앞에서 뛰거나 그러면 난리 나죠. 어떤 친구가 발 한 짝만이라도 선 바깥으로 내놓는 경우에는 야, 너 발을 집어넣어. 선생님이 이 친구가 발을 갖다 내밀었어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모두 다 딱 일직선상에 서 있어서 출발을 갖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구성원들이 이렇게 완전 평등한 우리가 계층 안에 놓이게 된다. 하나의 계층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존재하기 힘든 내용이죠. 뭐 어떤 이상적 사회에서나 존재할 법한 형태를 갖다 우리는 완전 평등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많은 계층 구조 중에서도 완전 평등형은 제일 뭐가 되지 않냐면요. 이렇게 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완전 계층형은요. 조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좀 혼동되는 개념으로 계층 구조 문제가 나올 때 나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나오기 때문에 볼게요. 완전 계층형은 잘 보세요. 우리가 그 교재에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선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일직선이다 라고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전체 사회 구성원이요. 자, 하나의 어떤 일직선에 순서대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다?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형이다? 완전 계층이에요. 모두 다 하나씩의 계층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부터 100까지 있다면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이렇게 일직선상에 나열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완전 계층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 계층 쭉 늘어서 있는 상태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상중하로 나눈다. 근데 이건 비율이잖아요. 전체 만약에 100명을 갖다가 우리 100명은 조금 힘드니까 99명이다 라고 볼게요. 이 99명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상중하를 갖다가 이 완전 계층형은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요.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9명의 3분의 1이니까 첫 번째 얼만큼? 33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또 몇 명? 33명. 그 다음에 하층에 몇 명? 33명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요. 100%
100%다라고 했을 때 33.333, 33.3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 게 완전 계층형이다. 이 완전 계층형이 일직선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이 상중하라고 하는 범주는요. 구성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굳이 상중하를 갖다가 비율로 나누게 완전 일직선이니까 일직선 겹치는 사람 없이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3등분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3분의 1의 비율, 그 다음에 3분의 1의 비율, 자, 3분의 1의 비율이 되겠죠. 완전 평등형은 말 그대로 전체가 다 100%가 여기에 같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완전 계층형. 사실 수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완전 계층형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다루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공부할 때 완전 계층형은 좀 빼놓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또 완전 계층형도 분석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보통 부분 평등형 이다라고 하는 계층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계층형이다 라고 하는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 평등형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무슨 형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층 구조의 모양을 갖다가 따서 자, 본 적도 없는, 선생님 본 적도 없는 다이아몬드형. 우리 친구들 다이아몬드 본 적 있어요? 결정체의 모양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봐본 결과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제각각이던데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형, 자, 우리 부분평등형 이런 모양이에요. 다이아몬드. 보통 다이아몬드 표현할 때 이렇게 하죠. 한글 문서 칠 때도 다이아몬드 무늬 찾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찾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무늬 넣잖아요. 요런 어떤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계층 구조를 갖다가 보면은요. 자, 상, 그 다음에 중, 자, 하, 자, 이렇게 계층 비율을 갖다가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과 하에 비해서 이 부분 평등형의 특징은요. 말 그대로 중간층의 비율이 자,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이아몬드형의 특징이 되겠죠. 중간층 비율이 높다. 중간층 비율이 자, 가장 높다. 뭐에 비해서? 자, 바로 상층의 비율과 또는 하층 비율에 비해서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부분 평등형이에요. 여기에다가 부분 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는요. 사실 완전 평등형은 현실 사회에선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 평등형은 중간층, 우리 사회에서 상중하에서 중간, 뭔가 이렇게 중립적이고 어떤 상과 하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중간층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사회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좀 선호하는 계층 구조로서 부분 평등형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분 평등형이다. 좀 기억이 되죠? 반면 이제 부분 계층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자, 피라미드형은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내게 됩니다. 자, 피라미드형 해가지고 상중하를 갖다 범주화를 하게 되면 상중하. 라고 해서 우리가 비율을 갖다가 구분을 갖다가 했을 때 자, 각각에 있어서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상의 비율보다는 중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형태를 갖다 우리는 피라미드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하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형에 비해서는 계층 구조가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통합에 좀 불리할 수 있죠. 상층은 조금이고 하층이 많아요. 하층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 뭔가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배를 적게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의 부분보다는 아래 부분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저항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우에 갈등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부분계층형이 이 피라미드형에서 이 현재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둘 중에서 사회 통합에 보다 유리한 것, 자 무슨 형이다? 부분 평등형인 다이아몬드형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몇 개 배웠냐면 4가지를 갖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4가지 말고 기타 우리가 사회 계층 구조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 기타를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노트 필기 잘 일단 해 놓으시고 선생님하고 이제 가볼 건데요. 일단은 모래시계형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게요. 선을 그릴게요. 모래시계형. 4가지 그릴게요. 자, 모래시계형. 자, 잘록한 허리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장구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래시계형 말고 여기다가 우리 피라미드형 할게요.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타원형 들어갈게요. 자, 모래시계형의 특징은요. 상중하의 비율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모래시계형의 특징은 중간층의 비율이 가장 낮다. 이게 바로 모래시계형입니다. 중간층의 비율이 가장 낮아요. 상층 비율과 하층 비율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층 비율이 가장 낮아요. 중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거 무슨 형이다? 그렇죠. 다이아몬드형인데 가장 작다 그러면 모래시계형이에요. 그래서 표 분석을 했는데 중간층 비율이 가장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래시계형이겠구나, 장구형이겠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형태의 모양. 그렇다고 해서 여기 중간층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화면으로 갖다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중간층의 비율이 굉장히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인데 중간층 비율이 작다. 오히려 이런 형태는요. 앞쪽에서 우리 베버의 계급론을 갖다 공부했을 때 자, 전체 사회가 뭐 지배집단, 피지배집단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형태처럼 중간층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일 때보다 우리 앞에 피라미드형 공부를 했죠. 피라미드형일 때보다 훨씬 더 사회 통합 정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더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중간층 비율이 가장 작고 상층과 하층 비율이 나눠지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표를 분석했는데 자, 어떤 A라는 국가가 피라미드형에서 장구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회는 자,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된 걸까요? 불평등이 좀 완화가 된 걸까요? 그렇죠. 불평등이 좀 더 심화가 됐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앞쪽에서 공부를 했죠.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타원형은요. 사실 타원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 기억에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가 계층 비율을 여러 가지 표도 있고 뭐 그래프도 있고 막 분석을 하는데 뭐 요렇게 해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쯤 어디를 분석을 갖다가 쭉 했더니 자, 상류층의 비율이 10%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뭐 지수가 있었겠죠. 분석을 했더니 하층의 비율이 10%고요. 그다음에 중간층 비율이 80%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층이 80%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아몬드형은 뭐 대체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한 4, 5, 60 정도 되면 다이아몬드형 중간층, 나머지가 상층과 하층이 나눠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상하가 굉장히 작고 중간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자, 어떻다 우리가 이렇게 자, 옆으로 이렇게 퍼진 형태 어떤 타원형이 나타나게 돼요. 이 타원형이 만약에 이상적으로 간다면 여기 이렇게 하나의 완전 평등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가 우리가 약간의 상류층, 그 다음에 이 아래가 약간의 하층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갔다.
자, 상과 하는 더 줄고 중간층은 더 확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는 자, 훨씬 더 사회 통합에 유리한 사회 구조로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총 우리가 계층 구조를 하게 되면요. 완전 평등, 완전 계층,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 요 세 가지를 표분석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많이 제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계층 구조를 표나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또 문제를 갖다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계층 구조는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층 구조 그림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는 수평형 이렇게 나와 있죠.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수직형에 가게 되면 완전 계층형입니다. 그래서 상중하 같은 비율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범주화할 수 있고요. 타원형 우리 앞쪽에서 얘기했고요. 모래시계형 나와 있죠. 중간층 비율이 가장 낮은 형태.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갖다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본 문제 먼저 풀고 이제 능력자 확인 맨 마지막에 좀 드릴게요. 우리 171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사회 이동은 맨 첫 번째 나온 자료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가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대가 나왔어요. 부모와 자녀는 2세대가 되죠. 그쵸? 2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개인적 이동이다라는 말보다는 세대 간 이동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좀 바르게 연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의 일생 동안 한 사람의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은 우리가 세대 내 이동 맞아요. 그다음 계층 연구에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직업의 수평 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층 연구에서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직업의 수평보다는 오히려 무슨 이동? 자, 수직 이동에 좀 주목을 갖다가 하게 되죠. 계층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있어서의 어떤 수직 이동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를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이동도 있을 수 있지만 수평 이동만으로는 좀 부족한 여러분들 설명이 되고요. 만약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세습된다면 그런 사회는 매우 경직되어 있는 땡땡땡 계층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형이 아니고요. 무슨 형 계층 구조가 되냐면 폐쇄형 계층 구조가 돼요. 개념 시간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이 계층 구조가 우리 계층의 이동이 좀 활발할 수 있으면 개방적 계층 구조가 되고요. 계층 구조가 좀 어렵다. 신분, 계층 이동이 어렵다. 이런 경우는 폐쇄적 계층 구조라서 폐쇄적 계층 구조는 주로 신분, 우리가 사회라든지 앞쪽에서 우리 공부했던 카스트 제도 사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층 간의 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를 폐쇄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뭔가 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하고 별개로 자기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개방적 계층 구조가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맞는 것을 갖다 고르게 되면 니은과 미음을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예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을 모두 찾아 해당란에 동그라미표를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중견 가수 김 씨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일단 가난한 부모 김 씨와 부모 바로 2세대가 나왔죠. 아마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기 있어서의 어떤 관계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에는 세대 간 이동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고난 가창력을 인정받아 신인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꾸준히 인기가 높아져 현재는 국민 가수라고 불리며 더불어 많은 부를 축적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일생 동안의 세대 내 이동, 개인의 일생 동안도 나타나게 되고 수직 이동인데 이 수직 이동 중에서도 하강보다는 상승 이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견가수 김 씨가 가수가 되고 국민가수,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한 이것은 구조적 이동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인적 이동일까요? 그렇죠. 개인적 이동이에요. 개인적 이동. 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 우리 답지에 표시할 개수는 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대 간, 세대 내 다 들어가고요. 개인적 이동 들어가고 상승, 하강 중에 상승이 있고요. 수평, 수직 중에 수직 이렇게 있죠. 수직 이동에서 상승 이동 찾아봤기 때문에 답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 가지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꼼꼼하게만 찾으면 되고 여기는 좀 꼼꼼함이 떨어진 친구들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 문제 딱 풀어주니까 그래 어렵지 않아. 다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또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이거 좀 상황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요. 열심히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요. 그림은 사회계층 현상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을 주제로 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앞쪽에서 기능론, 갈등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화 내용, 심화 좀 보충 설명했기 때문에요. 함께 문제 보면은요. 자산 100억대 고급 아파트와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죠. 자,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해 볼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자, 열심히 했어요. 능력, 노력.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죠. 능력이 좋아요.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논이 되겠다? 갈등론. 그래서 달리 분류할 학생은 몇 번이 되겠다? 5번이 되겠죠. 자, 그림은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 비해 나가 가지는 장점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는 피라미드형이다 라고 얘기했고, 자, 나와 같은 형태를 다이아몬드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점,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중간층 비율이 자 앞에 있는 계층 구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에 유리하냐면요. 사회가 안정적이고 자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산층 비율이 낮아지고 하층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막 뉴스에서 긴장하고 정치인들도 긴장하고 대통령도 긴장을 갖다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층 비율이 높아지고 중간층 비율이 작아지게 되면요. 중간 약간 지지대 역할을 하는 계층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 저해가 되고 불안정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계층 구조는 나를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와 같은 계층 구조에 비해서 우리 앞에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다음 달리트, 그래서 우리 34강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걸 카스트 제도, 특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자본가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서 베버의 계급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제도는 우리가 무슨 제도이다? 우리가 신분제도, 계급제도죠. 계급제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제도는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에 비해서 계급 제도가 갖는 특징은요. 상대적으로 사회 이동이 자 기속지위보다는 무슨 지위가 강조가 된다? 성취지위가 강조가 되는 우리가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전 근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나는 근대 사회에서 등장했죠. 소수가 사회적 희소자를 독점한다 아니고요. 계층 간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얘기해서 3번을 갖다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취주의보다는 기속주의가 더 중시된다. 반대가 돼야지 맞는 문장이고요. 현대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계층구조. 현대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계층구조는 이와 같은 무슨 형이 된다? 다이아몬드형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아마 교환 여러분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자 확인 문제를 좀 특별한 걸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층 구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표분석 문제가 물론 이와 같은 표분석이 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분석, 특히나 하층 비율, 중층 비율, 상층 비율을 갖다 우리가 유추해내는 문제를 여러분 출력하셔서요.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풀어도 돼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어주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만 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하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열심으로 공부할 마음 준비 갖추시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